저자가 읽어주는 소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청사가 지은 태양의 그림자 가운데서 제1화 작가의 시선과 제1장을 오픈하겠습니다. 우선 작가가 생각하는 태양의 그림자라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생명의 존엄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함부로 죽음에 처하거나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되며 평등하게 생명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삶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잘못된 환경을 만나거나 잠시라도 방심하면 나락으로 떨어져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이 침범당하지 않아야 하는 생명의 존엄성은 평등하고 따뜻하게 비추는 태양의 빛과 같습니다. 반면에 깨어질 수 있는 삶의 존엄성은 많은 이유로 빚어지는 차가운 태양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변덕스러운 시대로 인하여 고유한 존엄성을 잃거나 파괴되는 위험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 작품은 우리의 대변자로서 내가 차갑게 동행하는 그림자를 용기 있게 지어가면서 태양의 빛을 향해 가는 끈끈한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1장은 거울 안에 있는 나입니다. 대통령 선거 전 뉴스가 TV를 통해서 흘러나왔다. 군부 출신의 후보는 체육관 대통령제를 버리고 직선제를 실현했다고 자화자찬했다. 권력을 휘두르지 않으며 특권을 갖지 않는 보통 사람으로 내려와 국민에게 봉사하겠다고 열변을 토했다. 군부 이미지를 일소하기 위해 몸에 밴 경직된 모습을 숨기려 했으며 부드러운 미소와 차분한 목소리로 연설을 했다. 민주투쟁가 후보는 민주화를 이끌면서 군부 독재 타도를 명분으로 한 정치운동을 생명을 걸고 싸워 여기까지 왔다고 치적을 말했다. 각각 자신이 민주화의 아버지이며 원조라고 핏대를 높여 연설했다. 서로 민주화의 주인이라며 날카롭게 경계하면서도 이구동성으로 민주화 실현과 군부 독재 종식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강한 제스처와 투쟁적 말투로 표를 모아달라고 민주화로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소리 높여 울부짖었다. 군부 권력을 통해 성장하고 독재성을 몸에 익힌 후보는 대중의 눈과 상식에 높이를 맞추는 보통 사람이 되겠다고 강조하면서도 권력을 잡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과거의 독재를 인정한 듯했기에 진정성을 갖고 군부 독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보통 사람이라는 현실적 현상에 숨어있는 실체가 바로 보통 독재라는 의미로 다가왔다. 민주화를 주장한 두 후보는 민주화 투쟁에 기술하는 것을 내세워 독재하지 않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겠다며 자신들을 찍어달라고 호소했다. 민주 세력을 두 쪽으로 쪼개 분파를 만들어가면서도 이번이 최초의 문민정부가 들어설 절체절명의 혹이라고 다그쳤다. 그러나 문민정부라는 현실적 현상에 숨어있는 실체가 바로 민주 독재라는 의미로 새겨졌다.
보통 사람과 민주주의라는 현실적 현상에 숨겨온 보통 독재와 민주 독재 사이에, 그리고 민주 독재 간에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정쟁은 반독재와 민주화를 주창해왔던 대학 시절의 울부짖음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진정한 민주화가 담고 있는 실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절망에 빠졌다. 독재와 민주는 정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어울릴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독재를 하면 민주를 파괴하게 되고 민주를 하면 독재를 무너뜨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상반된 법칙은 반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치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독재와 민주가 아이러니하게 접합하는 친화력을 가져 지독한 불행을 자초했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독재가 민주를 통해 독점하면서 파시즘이나 나치즘과 같은 더욱 강한 민주 독재가 되었다. 지금까지 군부가 권력을 잡아 독재를 했듯이 민주가 권력을 잡으면 독재할 개연성이 높았다. 군부 독재는 소수가 권력을 노골적으로 휘두르는 데 있다. 민주 독재는 다수가 권력을 숨어서 휘두르는 데 있다. 그런 차이가 있을 뿐 이쪽이든 저쪽이든 진정한 민주화를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머리에 박혔다. 독재나 민주가 국민을 통해 보통 독재와 민주 독재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동시에 거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누구도 선택할 수 없고 하고 싶지도 않다는 불신이 마음을 무겁고 어둡게 했다.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시대와 싸움을 하고 어떻게 동행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앞섰다. 타국의 선거전인 양 무시했다. 선택하기 전에 떠날 수 있는 것이 행운인지 불행인지 알 수 없었지만 마음만은 후련했다. 5명으로 줄어든 가족은 오랜만에 평온한 시간을 보냈다. 기나긴 세월 동안 억눌려왔던 태양의 그림자라는 시대적 장애를 극복이라도 한 듯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어머니는 단호하게 살아서 돌아와 라고 격려를 했고, 동생들은 전쟁을 하는 상황도 아닌 평화로운 시기라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힘내 라며 응원을 했다. 3단짜리 민용 가방에 가지고 갈 수 있는 모든 것을 꾸겨 넣을 생각에 하나하나 곱씹으며 짐을 정리했다. 미국 어머니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조그맣고 낡은 빛바랜 사진첩을 들고 왔다. 시집 오면서 챙겨왔던 사진, 시집에서 물려받은 사진, 간간히 몰래 숨겨놓았던 사진을 꽂아두었던 사진첩이었다. 지금까지 지나간 추억을 끄집어내어 보거나 이야기해본 적이 없었다.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지만 억지로 보려고 하지 않았다. 이미 많은 것들이 마음속에 박혀 있었고 다시는 한순간이라도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내겐 과거는 버리는 것이 없고 현실은 맞이하는 것이며 미래는 찾아가는 것이다. 사진첩의 첫 장을 열면서 몰두하기 시작했다. 일어나면서 우연히 거울에 비춰진 나를 뚫어지게 봤다. 여러분의 가슴에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내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